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브레인 신경과의 이일근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노년에도 청년 기억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이거는 무슨 의학적인 표현이나 연구 내용이 아니라 그냥 에세이 같은 느낌이죠. 그냥 글 쓴 느낌인데 실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 연구는 음 슈퍼 에이저라고 불리우는 분들을 모아서 선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어 심지어는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신경계를 기증을 받아서 부검하고 조직 병리 검사도 하고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근데 슈퍼에이저라는 게 뭐냐? 어 일반적으로도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명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이는 굉장히 고령인데 80대 뭐 이렇게 됐는데 청년이나 중년 수준 50 전후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슨 의학적인 어떤 혜택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 보상도 해 드리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연구들도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슈퍼 에이저라는 용어를 키워드로 해서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있어요. 쪼끔 더 자세히 기술하면 인지 능력 평가에서 본인의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몇십 년 젊은 그룹과 대등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많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왔는데 결론은 두 가지예요. 1 번 생물학적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신경계, 뇌에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점이. 이것은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그 병리적이거나 어 뭐 MRI든 뭐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 그 공통점은 대뇌 피질이 상당히 두껍다. 그 대뇌 피질이라는 게 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회백질이거든요. 그레이 매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뇌 피질이 대뇌 피질이 두텁다, 두껍다라는 것은 뇌세포가 많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뇌 안에 특수 뉴런들이 있는데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 풍부하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실생활에서 그분들의 생활도 관찰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특성을 파악을 해 보면 생활 속에서 후천적인 노력, 이 생물학적 이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다고는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다음에 막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후천적 노력이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후천적 노력의 특징은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대인 관계, 대화 그리고 사회적인 네트워크, 친구 포함해서 가족, 친구, 개인적인 생활에서 지적 자극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끊임없는 지적 자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요약된 기본적인 결론을 갖고 있어요. 물론 계속 연구는 진행되고 있죠. 어떤 결론이냐면 뇌의 노화는 누구에게나 어느 나이가 오면은 모두 생기는 필연적인 쇠퇴 과정이 아니라 관리와 자극에 따라 유지될 수 있는 영역이다. 여기서도 1 번보다는 2 번을 많이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뇌를 두껍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특수 뉴런을 뭐 뇌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 집어넣는다고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은 관찰된 사항이고 우리 살아가면서 후천적인 노력이 즉 관리와 자극이 이러한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의 그 뇌를 관찰하고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 이분들은 그 치매하고 관련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나 아밀로이드 베타라고도 하죠.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나 타우 단백질이 덜 생겨요. 이게 단백질이 작은 분자들이 엉켜 가지고 폴리머라고 해서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가 되거든요, 엉켜서. 근데 그 엉킴 과정이 일반 노인에 비해 훨씬 적게 발견돼서 뇌에 노화,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거나 혹은 쌓이더라도 뭔가 줄여주는 그런 저항력을 갖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그 병리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적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좋지만 두 번째, 아까는 병리적인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거는 정상 뇌 중에서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뇌에 이 반구가 두 개가 있죠, 반구가. 그 사이에 계곡 같은 게 있겠죠. 뇌교라 그래서 두 반구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바로 연에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면이 있겠죠. 계곡의 양쪽 절벽. 그쪽에 있는 부위예요. anterior cingulate cortex 혹은 자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특징적으로 두께가 두텁다는 거죠. 다른 것도 두텁지만 특별히 전대상 피질의 두께가 두텁다. 일반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대뇌의 피질이 얇아지지만 슈퍼에이저들은 이 부위가 특별히 중년층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두껍게 유지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위는 뇌의 생리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곳이냐? 이곳은 집중력, attention이라 그러죠. 주의 집중력, 그다음에 실행 기능, execution. 그러니까 무엇을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사회적 인지 및 동기부여와 관계가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하고 개발시킨다는 거죠. 이분들의 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지가 되어 있다.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거는 뭐 그냥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서 생기는 병적인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덜해, 적대. 그럼 뭐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그런 거지만 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결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 거죠. 뇌에서 중요하게 우리의 인지 기능을 유지해 주는 부분 중에서도 전대상 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라는 곳이 굉장히 두텁고 잘 보존되어 있더라. 그곳은 주의 집중력, 실행 기능, 사회적 인지 능력, 동기부여와 관련된 부위이고 이분들은 그러한 능력이 뛰어나다. 그게 특징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건 그냥 사람 이름을 따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폰 이코노모 뉴런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특정 신경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사람을 포함해서 고등 지능을 가진 포유류, 인간, 유인원, 코끼리 등에서 발견되며 이 세포들은 사회적 유대감 형성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에이저는 일반 노인에 비해서 이 폰 이코노모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4배에서 5배 정도 더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포의 기능이 좋다는 거겠죠. 많으니까요. 그 핵심은 사회적 유대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생물학적으로 그러한 세포가 그 일을 맡아보는 세포가 많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병적 단백질이 덜 형성되어 있다. 전 대상 피질이 두텁고 잘 보존되어 있다. 폰 이코노모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비교 노인 그룹보다 4배에서 5배 더 많이 보유되어 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풍부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분들의 분석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이 슈퍼에이저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이 슈퍼에이저들이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는 생활 습관의 공통점이 4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로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이 4가지를 우리도 따라하자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어떨 때는 이거 잘하면 돈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아마. 한번 볼까요? 자,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고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 유지되는 타인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것. 이거 아주 바람직한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고립되고 인간관계의 그 연결이 개수가 자꾸 줄어들고 타인의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뇌가 빨리 노화한다는 거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 사회적 관계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의 방식이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화를 해 줘야 돼요. 그게 어떤 건지는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대화의 기술과 대화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혼자만 잘 살아봐야 이 사회적 관계에서 불리해져서 뇌는 빨리 노화한다. 2번째, 지적 도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 많은 분들이 뭐 하시잖아요. 좀 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 배우고 뭐 스토쿠니 뭐 이런 과제를 풀고, 예? 어떤 분들은 손주들의 수학, 산수 시험지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 이거죠. 지적 도전.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는 대상이 있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실패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하고 부정적으로 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서 다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뇌 인지과학에서도 쓰고요. 이 회복 탄력성이 매우 좋더라 하는 거죠, 그분들은. 남들이 볼 때 안 좋은 상황이 돼도 그분들은 그것의 장점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4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위의 것들은 사회적 관계, 지적 도전, 회복 탄력성 이런 거는 약간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라면 4번째 신체 활동은 강한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강도 운동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은 산책과 체조입니다. 그 정도 어렵지 않은 신체 활동이 인지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 산책과 보행과 체조,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몸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중요해서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뇌 병적 단백질에 관련된 문제, 전 대상 피질에 대한 문제,
이코노모 뉴런에 대한 문제는 그냥 관찰했다는 지식과 상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걸 우리가 만들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지적 도전, 회복 탄력성, 신체 활동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의 뇌를 그 슈퍼에이저의 뇌에 근접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부터 이러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이걸 잘하시면은 돈 벌 기회도 많아지고요. 사회 자체가 막 스트레스만 받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좋은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뽑아낸 내용이 아니라 많은 연구를 거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이 4 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 3, 4번 지적 도전, 회복 탄력성, 신체 활동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나 가족, 대화를 많이 하고 어 어떤 식으로든지 어 관계를 많이 쌓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지 기능 향상 그리고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올라온 거 몇 개 답을 드릴게요. 얍얍 님께서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엄마가 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일이 급증하셨는데 그 후로 자꾸 사소한 건망증이라 할까 사소한 걸 까먹는 게 많아지셨는데 이번 주에 제 손이 다쳐 엄마랑 병원을 몇 군데 갔는데 오늘 그걸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50 대에도 치매가 올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주제에도 있고요. 자꾸 제가 지난달에 자꾸 떨어지는 기억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 7 개를 제가 나열해 드렸어요. 근데 그 7개 중에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혈관성 치매 그거는 딱 7번 하나고 나머지 6 가지가 있었죠. 거기에는 수면 부족도 있고 지금 어머니처럼 스트레스와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실제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얍얍 님께서는 어머니의 그러한 스트레스를 잘 해소시켜 드리고 이번 시간과 지난번 시간을 잘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면 어머니는 제가 지금 연세도 그렇고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임소피아 님께서는 "기억력이 학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생활 속의 기억들을 말하는 건지요?" 모든 기억력 다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기억 뭐 이런 것도 있고 생활 속의 기억도 하고 다 포함해서 해요. 근데 기억력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면 기억력에도 종류가 많아요. 가장 크게는 어떤 팩트, 하나 숫자 이런 것에 대한 기억력이 있고 어 어떤 그 방법들에 대한 병을 따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단어나 숫자가 아니잖아요.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좀 다르죠. 그런 식으로 기억력도 몇 개 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력이라고 이 제 강의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식하 님께서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오렌지와 땅콩버터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던데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아니면 근거 없는 낭설인지요? 오렌지와 땅콩버터 냄새를 둘 다 맡을 수 있고 둘을 구분할 수 있으면 뇌 기능이 좋다라는 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각과 그것을 후각으로 뭔가를 구분해내는 것은 뇌 기능이거든요. 그 후각신경과 전두엽이 그게 붙어 있는데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연관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냄새를 못 맡는다고 치매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냄새를 잘 맡고 구분을 잘하는 사람 그룹과 저걸 냄새를 잘 못 맡고 구분 못하는 그룹을 나중에 보면
이쪽에 치매 발생률이 낮고 높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저걸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치매에 걸렸거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확률적인 얘기입니다. 근거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릴게요. 어 벌사타일 님께서 방금 질문한 것을 똑같은 질문을 4 번까지 반복 질문하거나 식사한 것을 잃어버리는 심한 건망증은 거의 치매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치매가 아니라도 고령이 되면 심한 건망증으로 그런 증세가 올 수 있나요? 치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지력이 좀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치매가 심한 분은요, 반복 질문을 잘 안 해요. 왜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 질문을 자꾸 하거나 한 얘기를 질문이 아니더라도 자꾸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인지 기능이 남아 있는 분들이에요. 왜? 내가 확실치가 않아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짜증을 내시지 말고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이 구단 외울 때 틀린다고 해서 막 야단치지는 않잖아요.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다 보면 외우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특히 가족이 이렇게 반복 질문을 하거나 반복 이야기를 할 때는 쪼끔 힘들어도 답을 잘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그러시는 분, 부모님이나 뭐 그 지인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상을 안 입고 자기 인지 기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매 단정적으로 치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좋아 님을 질문을 마지막으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치매가 오셨는데 혈관성 치매는 일반 치매들이랑 다른가요? 쪼끔 혈관성 치매와 퇴행성 치매라고 구분하거든요.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치매인데 쪼끔 다르죠. 그렇지만 가족들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다르냐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인지력이 떨어지는 그 패턴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혈관성 치매는 툭 한번 떨어지고 또 좀 어느 정도 유지했다가 툭 떨어지고 그래요. 혈관의 한 곳이 잘 작동 안 할 때마다 막힐 때마다 툭툭 계단식으로 좀 떨어지세요. 그리고 또한 그거 하나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는 처음에 진단을 받고 그 혈관과 혈류를 개선시키는 약을 적극적으로 잘 쓰면 그 발견 당시보다 꽤 좋아지세요. 왜? 혈류가 좋아지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혈관이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니까 안 좋아지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툭툭 떨어지듯이 또 약을 잘 쓰면 쪼금 또 툭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 치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간단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